떨리는 것 같아요. 제1대 현역 가왕의 왕자는 전유진 양이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떨리고 많이 경험한 것만큼 무대에서 제가 표현한 능력이나 감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고고여명 TV 여명입니다.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인데요. 제가 시사평론을 하는 관계로 모든 여론을 갖다가 언론을 섭렵하는데요. 어제 매일경제에서 전유진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고고여명 TV는 비판이고 평론 방송입니다. 다른 전유진을 평가하는 유튜버들하고 다릅니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전유진이 임영웅급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제목을 전유진에게 이런 사연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특급 칭찬이야. 대학도 무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고여명 아저씨가 특급 칭찬이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고여명 현역가왕 끝나고 나니까 고고여명을 몇 명 안 봐요. 수입도 또 없어요. 자율구동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전유진에 대한 평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과 과거의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전유진에 대한 인생을. 그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과 전유진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마는 전유진은 특급 가수로 지는 선언 과정이죠. 그죠? 그때 미스트롯2에서 낙마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전유진 신도림이 불려다가 말았죠.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죠. 근데 그때도 전유진은 음악을 전공해야 되고, 예능학교로 가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며, 그 다음에 대학도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요새는 공부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전유진이가 서울대학교 법대 갈 실력입니까? 서울대 의대 갈 실력입니까? 공부 잘하고 머리도 좋죠. 근데 요새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대중을 리드하는 사람이 사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집 유진이가 아직까지도 고3, 대학도 무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러는데 할 수 없죠. 지금 고3이니 벌써. 아직까지는 2조 3월달 돼야 고3인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같이 1차적인 생산사회, 농촌사회, 산업사회일 때는 학교가 중요하고 학교에서 교우관계도 쌓고 인간관계도 쌓고 또 1차적인 커넥션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저희 세대는 그랬죠. 근데 지금 40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내 실력이 우선이고 내가 나아갈 길을 내가 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고3이란 세월이 왔으니까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전유진이. 대학 가게 한 입시를 할 필요 없어요. 대학도 지금 유진이가 말하기를, 예능 전문 대학교 가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특차로 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끊임없이 무대에 서야 되고 공연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꾸 예를 들기는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BTS 정도 하나뿐이 안 남아있고, 그들이 언제 학교? 국적? 그런 거 따집니까? 네덜란드 교포들이, 뉴질랜드 교포들이 오고, 호주 교포들이 오고, 미국 교포들이 오고, 캐나다 교포들이 오고, 하다못해 블랙핑크 리사 같은 태국에서 오고,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K-pop,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해외인들, 외국인들만 K-pop 스타로 만들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죠?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사회고, 인터넷도 지금 우리 늙은이들은, 우리 장년층들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에 만개하고 있죠. AI가 시대가 다 도래했죠. 그런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꼭 인문계로 간다? 그런 거는 말이죠. 골식한 겁니다. 국어여명을 보시는 분들은 국어여명이 자꾸 이렇게 말하면 삐딱하게 댓글 다시는 분들 다 탈퇴시켜버립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요계, 문화계, 그죠? 가요계에서 새로운 디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전유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유진이 그걸 몰라요. 유진이 1인 가족회사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뿜어대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MBN 현역광, 이 기자도 그렇고 MBN에서 지금 전유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전유진만을 위한, 전유진을 위한 기사만 써야 되는데 말미에 가서 어떻게 되죠? 현역광전이 탑7하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대단한 흥행을 일으켰는데 그게 전유진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전유진 이야기를 하다가 현역광을 선전하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이가 매일경제야 그 MBN하고 관계 계열사니까 이렇게 인터뷰도 하지만 누가 매일경제를 봅니까? 일반인들이. 오히려 이런 거 다 스포츠 신문에서 한번 때리고 연예 신문에서 한번 때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죠? 아주 나빠. MBN 보면은 이놈의 새끼들이. 끝까지 전유진만 팔아먹어. 이 전유진 인터뷰를 하면은 전유진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MBN 현역광이 뭐 한일대항전 간다, 일본 간다, 탑7하고 간다. 현역광을 띄우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전유진 쪽에 힘이 없으니 아직. 몰라요. 전유진 가족들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일반 기사들하고 자꾸 접촉하고 그들이 인터뷰하면 그들한테 해줘야 돼요. 일반 언론들한테. 특히 연예 기자나 예능 기자들한테. 들어갑니다. 대학도 무대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특급 칭찬이에요. 여기 핵심어가 이거죠. 노래를 그만 부르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2021년 미스터롯2에서 탈락한 직후다. 공교롭게도 사춘기가 겹쳤고 아직도 사춘기야. 내가 보니까 유진이가 뭐 초등학교 때 짝사랑을 해봐서 뭐 사랑의 연정을 갖다가 노래로 승화시킨 다음에 아직 사춘기야 이 사람아. 공교롭게도 사춘기가 겹쳤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생이라 학업에 전념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이걸 안 했어야 됐어요. 인문계? 그 당시에 그렇죠. 유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는 국어 국문학과로 가고 싶다. 그런 걸 발견하는 게 부모의 능력이에요. 이때 예능계로 진출해서 솔직히 고등학교 학교 안 가도 뭐 그 당시에 그 유명 작곡가들과 기획사를 설립하고 전문기획사. 근데 그거 여명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빅 매니지먼트 회사 뭐 YG라든가 하이버라든가 SM, JYP 말은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들은 세계를 향한 K-팝 아티스트를 배출하는 거지 전유진 같이 발라드나 또는 트로트를 갖다가 키워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대로 회사에서 내놓는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를 보시면 전유진과 현격한 차이점이 있죠. 그럼 전유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기획사를 차려야 돼요. 전유진만을 띄워주고 전유진만을 섭외하고 전유진만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전문기획사를 차려야 돼요. 그게 임영웅의 기획사예요. 뭐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런 거 전유진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3년 전에 미스터롯2에 그 영향이 있다고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다는데 그거 여명 말을 믿으세요. 제발 좀. 내가 무슨 그게 있다고 전유진을 이렇게 띄웁니까? 사회를 넓게 봐야 되고 세계는 넓게 봐야 돼요. 김우중이가 그랬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그건 김우중이가 발견한 거죠. 근데 전유진이 아직 그런 걸 발견할 나이가 아니죠. 얘는 착하고 순수하고 청아하고 그죠? 행맹 그런 것뿐이 없어. 세상에 어떤 수 치일 나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요. 전유진이가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팬들이 지원해 줘야 돼요. 그거 여명같이. 전유진은 그땐 아예 노래를 안 하고 싶었다.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어요. 중2짜리가. 나 그때 그 모습을 못 잊어, 저는. 그래서 이걸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즐거워서 시작한 건데, 사람들의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상실감, 노래에 비해 따라주지 않는 결과 등등이 쌓여 힘들었다. 좋은 경험한 거야, 유진이가. 2년을 참고 리벤지를 했으니, 이제부터 전유진이 꽃길만 남았는데, 그거를 누가, 지원할 것이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전유진 인터뷰 내용 읽어드립니다. 상금 1억 원은 어디에 쓰겠냐 하니까 미래의 가수 전유진을 위해 저축해두겠다. 속 깊은 소리다. 1억이면 한 세금 40%만 6천만 원뿐이 안 되죠. 그죠? 그거 가지고 좋은 일 있고 좋은 거 뭐고 뭘 저축해놔. 그동안 그 행사 뛴 것도 있는데 현역가왕에선 전보다 실력도 늘고 경험치도 쌓여서 제 스스로를 컨트롤해가며 재밌고 즐겁게 경연에 임했다. 진짜 위기 많았어요. 현역강 위기 많았어요. 1회부터 꼬마 인형 고를 적에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김양 톡 떨어졌죠. 10위도 못 가고 10위도 잘 간 거야. 김양이 뭐라 그랬어요? 얘 눈 감지 마, 눈 감지 마. 넌 노래는 잘하는데 곡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지금 제가 쭉 보고 있으면은 전유진이가 9곡인가 불렀죠, 솔로로. 제일 파괴적인 게 확장성 있는 노래가 수모으는 바람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미가. 세 번째가 꼬마 인형이에요. 제가 보는 거 전유진의 특색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꼬마 인형을 부를지 1회 예선 때 그게 전체적인 1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줌마들하고 막 하고 그때 얼마나 얘가 긴장하고 팍 떨고 그죠? 손 떨고 얼핏수 떨고 얼굴 떨고 그게 미스터로2의 탈락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얘가. 지금 그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아우 큰일 났다. 제가 저러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행사 가수 트롯 카르텔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했어요, 저도. 결승전에 압도적인 우승을 한 게 아니에요. 마이진이 올라치고 올라올지가 보세요. 한 20분 울고 짜고 문자 투표도 한 거 보세요. 엄마가 1인 매니저 1인 기획사를 차려놓은 말에 따르면은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고 무조건 무대에서 중간에 서는 걸 좋아했다. 포항 해변가요제 예심을 신청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대형 행사였다. 난 지방 행사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대상을 거머쥐었다. 전유진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노래하게 됐다. 가수는 천재는 타고나는 거예요. 늦게 발견한 거지. 에이, 엄마가 아빠가. 응? 자, 전유진이가 이런 말을 하죠. 그 미스터로2 이후에 솔직히 미스터로2 이후에 전국적인 관심이 유진이한테 왔죠. 나도 몰랐어요. 10대 소녀에겐 큰 부담이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관심이 10대 소녀에게 큰 부담이었다.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다. 응? 그래서 서울말을 쓰는 것도 긴장감의 발로였다. 지금은 제 나름대로 부담감을 티내지 않고 즐기게 됐지만 처음 방송에 나갈 땐 부담이 컸다. 다 그렇지 애들이야.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항상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너무 거창하게 포장해서 비춰지는 것 같았다. 얘가 참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얘가 너 자신을 알라. 얘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가수 가요계를 리드할지 아직도 몰라요. 얘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볼 적에 그 단선 직선적으로
띄고 올리는 그 상감청자의 비색이 얼마나 중요한 모든 템이 되는지 몰라요. 얘들이 지금. 얘들이란다. 우리 유진이가. 응? 근데 무대를 이렇게 세운 건 노래에 대한 갈망과 팬들의 응원이었다. 노래에 대한 갈망은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우리 아줌의 아저씨, 할배, 할매들 말이야. 콜라 택해가지고 그 맨날 살잖아. 지루박, 이상한 춤 추면서. 그죠? 노래라는 것이, 이 가요라는 것이 인간의 애환과, 자기 애를 모든 걸 내놓고 노래 부르기 때문에 무대를 절대 한 번 서면 못 잊어버립니다. 이제야 아는 것 같아, 유진이가. 응? 미스터롯 이후로 학교 생활만 하고 있을 때 팬분들이 성지순례라며 포항의 동네를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셨고, 작은 동네라 다 들리고 보았다. 한 번은 팬분들이 모여 계신 카페에 몰래 찾아가서 뵙고 사인도 해드렸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그 윤수연이 있죠. 윤수연이. 유진이가 아름다운 강산 부르고 또 달맞이 꽃 부르고 수목으로 소련 바라볼 때마다 윤수연의 목소리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한다. 윤수연이가 탑 10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탑 7에 윤수연이가 말이죠. 얼굴이 대단히 선해요. 거기 보면은. 그때 팬분들이 존재를 실감했던 것 같다. 항상 기다려주시니까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었다. 올해 고3인데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하교 후나 주말, 방학 기간에만 가수로 활동한다. 다 한다는 거네. 하교 후. 그죠? 학교 끝나고 하교 후, 주말, 방학 다 한다는 거죠. 그래야 돼. 그래 대학교 신경 안 써도 돼. 여러 소속사 제안을 뿌리치고 1인 회사를 차린 것도 학교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였다. 1인 회사는 엄마 회사인데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술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 진짜 그랬어야 됐어요. 예술 전공. 유진이 연대 들어가라. 연대 들어가라. 연대도 특차 있다. 야. 연대 들어가라. 서울대는 없고 고대는 촌놈들은 연대 들어가라. 연대. 예술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 남은 1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게 우선 목표다. 당연히 대학에 합격하지. 응? 그리고 트롯권 일 자판하고 이제 붙는데, 나 이게 트롯권 일 자판하고 그래서 현역강 한일전을 몇 회 할 거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는지 밝히라니까? 나 뭐 1회 하고 끝날 것 같아, 1회 하고. 전유진은 일본어로 된 곡을 부르기 위해 발음을 가다듬는 한편 현지 길거리 버스킹 등의 새로운 도전도 준비 중이다. 현지 길거리 버스킹이면은 일본 버스킹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걸 왜 시켜? 현지 버스킹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염려하지 마. 그 후지TV에서 생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후지TV에서 녹화하면 안 되고 또 몇 회나 방송할지 몰라요. 응? 후지TV가 일본에서 모든 방송 중에서 연예 방송 중에서는 최강이에요. 한국의 트로트가 좋다는 걸, 한국 가수들이 정말 잘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가서 트로트를 부르려 같았네. 트로트를. 트로트 불러도 돼 이제. 솔직히 현역강 한국 우승이 더 중요하지 한일 가왕 우승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먹어야죠. 그죠? 전유진이 먹히는 얼굴이에요. 그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 있죠? 10대, 20대, 우상적인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이 전유진 같은 형의 얼굴들이에요. 다른 가수 현역강 탑7은 내가 말 못하겠다. 또 그러면 막 5만 6, 7이 다 들어온다. 응? 유진이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MBN에서 유진이를 통해서 진의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돼. 응? 여기 있잖아요. MBN 현역강은 국내 최초로 치러질 여성 트롯 가수 한일전에서 국가대표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이다. 결국 진의 자랑해.
그 다음에 전유진을 비롯해 마이진, 김다현, 린 등 탑7 가수들은 27일 첫 방송되는 현역가왕 갈라쇼에 출연한다. 결국은 MBN 그 홍보하는 거야. 현역가왕. 그 다음에 26일에는 한일가왕전 촬영에도 돌입한다. 그래서 몇 회 한다는데. 진의 선전이야. 전유진 이겨먹고. 전유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기자들이, 연예 기자들이 전유진을 위해서 스스로 치지 않은 기사가 나와야 돼요. 죄를 갖다가, 저 연예인을 갖다가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내면은 코인이 떨어진다, 구독이 나온다, 전유진이 알려진다. 근데 그런 기사 하나도 안 나와. 고고여명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 여론, 일반 언론에 취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안 들어오죠? 그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전유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